네, 안녕하세요.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차승원 인사드립니다. 영상 촬영하는 오늘은요 6월 20일 토요일이고요 11시 20분 정도경에 영상 촬영 중에 있습니다. 자, 저는 우리 기술 영상 촬영도 전에 사실 정말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주분들께서 봐주시는 분들이 아직 있을까? 우리 기술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는 할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견디지 못하고 손절을 했을 만한 구간대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배님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기술 상한가 한번 가더니 역시 우리 기술이다. 맨날 이렇게 빠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왜 들고 있어야 될까? 그 이유를 오늘 명확하게 좀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네, 알아요. 제가 영상 내내 무슨 얘기를 떠들든 선배님들 귀에 들어오지 않을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구태여 올라가는 종목도 아니고 손실 보고 있는, 조정 보고 있는, 조정받고 있는 종목을 왜 찍느냐? 아직도 우리 기술 올라갈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가야 되는 이유를 제가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도 영상 시청하시면서 우리 기술의 이 세력들에게, 전환사채 세력들에게 당하시지 않았으면 해서 영상 촬영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제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꼭 시청하셔서요, 우리가 투매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버티고 나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바쁘신 만큼 바로 좀 영상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안 누르신 분 계시면 이 구독과 좋아요 아낌없이 부탁드리면서 댓글로는요 꼭 승리라고 남겨주세요. 우리 기술이 사실은 원전 섹터의 흐름이 좋을 때 올라가는 원전 섹터의 상승률 대장주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였죠. 15회차, 16회차 전환사채 때문에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들이 상장시켜서 매도했던 금액이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왜요? 남아있는 게 17회차, 18회차, 19회차가 있습니다 라고 했고 이게 거의 2천억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세력들은 다 해먹고 나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흔들리면서 투매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버텨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댓글로 꼭 승리 남겨주시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채널 이제 공적인 채널로서 선배님들의 공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이렇게 주말에도 다른 우리 주주분들께서 영상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꼭 시청하실 수 있도록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승리 꼭 좀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오늘 영상 중간에는 선배님들이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 많이 흘러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손실분을 만회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같이 잡아보고자 선물도 하나 가져왔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냉정하게 수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죠? 금요일에는 다른 분들께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는 했어요. 금액 자체는 120억가량의 물량이 나왔는데 요거를 사실 기관이 받아가지도 않았고요. 누가 받아갔죠? 외인이 받아갔습니다. 외인이라고 하면 주포입니다. 그렇죠? 외국인들이 우리 기술의 상승을 견인해 왔던 만큼 이들의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그렇죠?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술이 계속해서 조정받고 주가가 내려오는 과정들 속에 있어서 어땠죠? 말 그대로 샀습니다. 계속 샀어요.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못 버티고 나가신 이 차익 실현 물량을 온전히 받아냈던 건 바로 주포입니다. 주포. 근데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는 왜 팔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이렇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올릴 때가 아니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올릴 때가 있고 안 올릴 때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선배님들께 욕먹으려고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앞 구간에서 보면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우리 기술의 상승을 주도해왔던 이 주포 세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죠? 근데 이들이 주가를 왜 들어올렸어요? 다들 많이들 이제는 아시겠지만 전환사채 때문이에요. 그죠? 이 우리 기술의 세력들이 15회차와 16회차의 전환사채를 매도 이후에 매각하면서 차익 실현을 얻을 목적이었기 때문에 주가를 들어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시도 보면 바로 나와요. 우리 기술 전환사채 바로 나오죠? 여기 3월 25일에는 우리 기술의 전환사채 세력들이 200만 주를 전환시키면서 매도했었고요.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월 17일에 227만 주. 요거를 팔아먹기 위해서 주가를 들어올렸었구나 라는 게 판단이 됩니다. 정확하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전환사채가 있냐 없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선배님들.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금감원 공시 들어가서 자, 분기보고서에 들어가게 되면 어디로 나와 있죠? 밑에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에서 위에 볼게요.
실제로 이력이 있죠. 자, 요겁니다. 3월 달까지 해서 요 많은 물량, 여기 있는 물량은 사실 크지 않기 때문에 요걸 좀 집중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3월 3일, 3월 4일, 3월 12일, 그리고 3월 31일 이후 변동사항 요거까지만 보면은 굉장히 많이 팔아먹었죠. 근데 이게 아직도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남아있어요. 심지어 앞전에 상장시켜서 매도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17회차, 18회차, 19회차의 물량이 각각 4월 30일, 7월 20일, 11월 달에 상장이 가능합니다만 요건 이미 가능해요. 근데 아직 안 했을 뿐인 거고 제일 빠르게 돌아오는 건 다음 달 20일에 있는 요거죠. 18회차. 근데 이게 물량으로 보면은 몇 주죠? 네, 470만 주가량 된다.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최근에 나온 공시 중에서 17회차 물량이 5월 20일에 자 50만 주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전환사채 상장한 거 제외하고 나서 470만 주가 나와 있어요. 요거 곱해보겠습니다. 금요일에 종가 기준, 종가 얼마예요? 14,500원 곱하기 470만 주가량 제가 해왔거든요. 얼마가 나와요? 700억 가량의 전환사채가 남아있습니다. 자, 근데 과연 이들이 이 구간에서 상장시켜서 매도를 할까요? 아니겠죠? 앞전의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아까 봤듯이 몇만 주였죠? 네, 비슷한 물량입니다. 이 물량이 3월달 말에 상장됐던 게 지금 가능한 것과 비슷합니다. 470만 주랑 동일한데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7회차는 상장 가능하고요. 그리고 18회차도 어떻게 되죠? 7월 21일자부터 상장 가능합니다. 근데 물량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랑 15회, 16회차 여기서 팔았던 거랑 물량이 비슷합니다. 동일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15회, 16회차를 3만 원대까지 올리고 나서 조정받는 구간에서 이탈이 나왔다.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하면 요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7회차, 18회차를 같이 통째로 묶어서 전환 청구를 시킬 건데 가격도 여기서 파는 것보다는 더 올린 다음에 최소 정고 구간까지는 올려주고 나서 다시 조정받는 구간에서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한 거예요? 자, 주포가 7월 중순, 7월 21일부터 상장을 시키고 나서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날에 굳이 상한가를 보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올려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하방 압력 주면서 개인분들의 투매 물량을 더 이끌어내고요. 질질 끌고 가다가 지금 날짜 딱 맞춰드렸죠. 말씀드렸죠. 18회차 상장 일자에 맞춰서 주가를 다시 들어올릴 거구나. 들어올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투매에 동참하실 게 아니라 적어도 주포들이 올려야 되는 이유와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전환사채 700억가량의 물량을 상장시켜서 매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금요일 종가 기준이니까 700억이지 올려서 팔면은 최소 못해도 1000억 이상은 받는 겁니다. 자, 1000억에 받겠어요? 선배님들 같으면 700억에 받겠어요. 주가 조금이라도 더 들어올리고 난 다음에 비싼 가격에 팔고 싶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하고 나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전에 이렇게 올려줬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항상 이 주포의 실시간 수급을 장중에 항상 파악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맞춰 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아직 안 누르신 분 계시면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꼭 승리고요. 그래서 이 선배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주포의 실시간 수급은 어떨 것이며 다음 주 우리 기술의 주가 흐름 어떻게 될 건가요?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잠시 뒷부분에서 설명을 먼저 드릴 건데 일단은 여기까지도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분들,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에 제가 선물까지도 하나 준비해왔다라고 했죠. 요거를 빠르게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 지금까지 조정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물론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 온 다음 끝난다 이건 아니지만 손실본 부분을 만회해 보고자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제발 월요일 오전장에는 소액이라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미리부터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을 설명드릴 건데 인수만 된다라고 하면 10배거, 즉 10배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무런 이유나 근거 없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자, 꼭 확인이라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딱 1분만, 2분만이라도 집중 부탁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팀까지 만들면서 해당 기업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거냐? 앞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때가 언제예요?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이클이 오니까 10만 전자를 외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가죠. 근데 사이클이 끝나니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려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런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떨어지는 주가도 맞고 매출도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는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구나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로봇 사업으로 이 레인보우를 인수했던 거고 최근에는 전장 사업까지도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얘네를 매수하세요 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잘 보세요. 삼성전자 사장님께서 언급 주셨듯이 올해 M&A가 지속되는데 그 중에서도 중점이 누구냐면 공조랑 전장, 메디컬, 로봇 중에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답 나왔네요. 기존에 삼성전자가 인수를 진행했던 기업들의 리스트를 봤을 때 주력이 누구라고요? 로봇과 전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생긴 혹여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주는 기업이면서 삼성전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기업이면 해당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대상 기업이 도대체 누구냐면요, 정답은 바로 이 라이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왜요? 로봇에도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자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사람의 눈의 역할까지 해주니까요. 자, 근데 삼성전자가 이 레인보우를 보유하고 있죠? 근데 이 레인보우랑 전장은 어때요? 완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라이다라는 것을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진행한다라는 건데요. 근데 삼성전자 어떻죠? 레인보우랑 전장, 솔직히 얘네는 반도체를 잘하지 로봇만큼은 사실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 나간 현대차라든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를 따라잡으려면 기술 경쟁에 있어서 우위를 선점할 만한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라이다에서 해답을 찾았다라는 건데, 사실 이런 표면적인 이유들도 있지만 내부적인 요인이 있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 중입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지분까지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도 원래는 지분 투자로 시작했다가 결국 대주주가 됐다라는 걸요.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는 이런 해당 기업 역시나 충분히 인수합병이 될 만하겠죠. 그러니까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이 눈치 빠른 외인과 기관이 미리부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던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돈이 될 거 아니까, 인수가 될 만하니까 매수를 진행하고 있던 겁니다. 솔직히 이 정도 내용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 아성 노려볼 만하다라는 거죠. 자, 레인보우도 17,000원일 때 뭐 대단한 기업 아니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인수한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94만 원까지 7, 80배를 넘게 갔거든요. 자, 근데 우리 이 정도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대신에 10배거 보수적으로 10배 정도만 노려보자라는 거죠. 왜 그렇죠? 삼성전자를 비롯한 빅테크들이 눈독 들이는 미래 산업입니다. 거기다가 부족한 부분까지도 이미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 투자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이요, 큰 돈 들이시지 않아도요,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정도로만 들어갔다가 10배거 달성한다, 인수합병 된다 라고 하면 얼마예요?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꼭 오를 거 알았으니까 우리 외인과 기관처럼 제발 소액이라도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또 빠르게 설명드려야겠죠. 여기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남겨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고요? 우리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두 글자로 남겨주시면 황금소리 준비한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 드릴 거고,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영상 시청해주신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 기술에 대한 대응이 어려우셔서일 겁니다. 아니 계속 빠지기만 하는데 이거 내가 진짜 매도하고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사실 지배적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타점 잘 잡아서 17회차, 18회차 전환사채를 팔아먹기 위해서라도 주가를 올릴 이 전환사채 세력들의 배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반등 나오기 전에 이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매수 타점을 어디서 잡느냐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간에서 우리 기술에 대한 대응 너무 힘드시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라고 두 글자만 남겨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뭐 아시겠지만 문자 보내시는데 돈도 들지 않습니다. 시간도 뭐 한 30초도 안 걸리실 거예요. 근데 이 30초를 투자하셔서 우리 선배님들 계좌에 찍혀있는 이 숫자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귀찮으셔도 저는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라고 오늘만큼은 보내셔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확인이라도 해보시라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승리 남겨주시는 분들은 안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우리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시 우리 기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술로 돌아와서 제가 진짜 우리 기술이 이제 반등이 조만간입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 보신 적 많으실 겁니다. 그죠? 공매도 추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의 공매도 세력들이 실제로 우리 기술을 공매도를 치고 있느냐 그에 대한 내역을 보도록 할 건데 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매매 비중이 4%가 이상 연속되는 날들이 있다라고 하면 공매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세력들이 하방 압력을 강하게 주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대차 상환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보자라는 겁니다. 어때요? 자, 우리 기술의 공매도 세력들이 우리 기술의 이 대차 물량을 계속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요. 한 달여간 자 며칠 빼고요. 3일 빼고는 빌려갔던 물량을 계속해서 갚고 있다라는 게 보여요. 무슨 말이죠? 자, 공매도라는 게 원리를 생각해보면 답이 간단히 나옵니다. 공매도라는 것은 결국 남에게, 즉 타인에게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행위를 뜻하죠. 자, 공매도 세력들이 빌려와서 매도하고 난 다음에 상환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시 주식을 사서 되갚았다라는 겁니다. 주식을 사서 되갚다라는 거는 언제 나오는 상황이죠? 올라가기 전에, 더 올라가기 전에 내가 공매도로 차익 실현했으니 더 낮은 가격에서 주식을 다시 사서 되갚았다라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드려서 다시 올라갈 거다,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더 밑에서 잡기 어렵기 때문에 주식을 사서 상환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큰 이유, 가능성은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기술의 공매도를 매일같이 쳐대던 녀석들이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면 더 밑에서 담았겠죠, 상환을. 예를 들면은 뭐 10,000원이 깨진다, 10,000원 밑에서도 담았을 수도 있고요, 10,000원 초반대에서도 담았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때 3,600만 주까지 늘어났던 이 대차 물량을 3,200만 주까지 줄여가면서 400만 주를 상환했다. 간단하게만 생각해봐도 답 나오죠. 더 올라가면 부담스러우니까, 올라가면 나의 수익이 줄어드니까 계속해서 되갚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앞 구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일단 대미투자가 이제 드디어 본격화됩니다. 6월 18일 날부터 출범되었던 이 대미투자 공사가 이런 말들을 했죠. 뭐라고요? 자, 이 기사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미국의 SMR과 LNG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임박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대기업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 기사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기다리던 대미투자 공사의 1호 투자처가 어디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점쳐지던 게 LNG 아니면 SMR, 즉 원전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 LNG든지 간에 소형 모듈, SMR이든지 원전이든지 간에 뭐가 먼저냐? 라는 것에 대한 해답은 이달 내라고 합니다. 이번 달 내로는 1호 투자처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미국 내 에너지 인프라가 굉장히 확률이 높다, 유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지금 미국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은 뭐가 필요하죠?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사실 본인들도 잘 지어요. 근데 데이터 센터를 짓고 나서 얘를 어떻게 운용하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2028년까지 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참 모자라요. 이거를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원전이다. 빠르게 채워질 수 있는 게 원전이기 때문에 원전을 지어야 한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죠.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 내일 모레, 내년, 내후년에 필요한데 원전은 공기가 길죠. 그래서 이 부상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가스터빈이라든지 소형 모듈, SMR인 겁니다. 근데 결국 저는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해요. 원전이 지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가스터빈이나 SMR이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죠. 전력난은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가 바랬던 대형 원전이 아닐 뿐이지 전력난은 해소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거에서도 또 우리나라 기술력이 월등하다 보니까 대미투자 1호 대상이 아마 저는 가스터빈이나 SMR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SMR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미국과 협력 내용을 다지고 있죠. 그게 바로 SMR이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미투자 협력 1호 내용이 SMR이었던 걸 보면은 우리나라도 SMR 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만큼 데이터 센터 많이 지어지고 있고, 많이 지어지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을 채워주려면 뭐가 됐든지 간에 가스터빈이라든지 SMR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뤄봐야 되는 게 뭐냐, 우리 기술의 세력들이 요거를 이용해 먹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자, 원전주
원전 섹터의 흐름이 좋아야지만이 우리 기술의 세력들, 전환사찰의 세력들도 주가를 들어 올려줄 수 있어요. 그럴 명분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나 지금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30% 이상 빠졌거든요. 자, 두산이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리고 대형 건설사, 대우건설, 현대건설, DLES 얘네들도 좋지 않은데 우리 기술 혼자 올라간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력들도 어떤 걸 이용해 먹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전환사채를 팔아먹기 위해서 주가를 들어 올린 다음에 매도하고 나갈 것이지만, 올리는 과정들 속에 있어서 원전 섹터의 흐름과 시장의 흐름을 벗어난 채로 혼자 올릴 수는 없다고요. 원전이 좋아야 시장 참여자들이 원전주들을 돌아오기, 찾아보기 시작할 거고, 그래야지 이들이 팔아먹기 위해서 주가를 올리는 것에 대한 명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게 말씀드렸죠. 자, 전환사채를 팔아먹으려면 주가 들어 올려야 돼요. 간단하게. 근데 이들의 힘만으로는 주가 들어 올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원전 섹터의 흐름이 좋아야 되는데, 이 원전 섹터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큰 여력은 뭐다? 대미 투자라는 겁니다. 대미 투자에 있어서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또 마침 때마침 잘 생각해보면 이달 내로 대미 투자 내용이 발표가 될 거라고 해요. 근데 7월 21일에 뭐가 나오죠? 18회차 전환사채가 상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이 시나리오는 이달까지 대미 투자 내용이 발표되고 나서 원전에 대한 좋은 내용들이 나온다. 그때부터는 아시다시피 우리 기술이 사실 원전주들 중에서 상승률 대장주였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는 때에 맞춰서 우리 기술의 주가를 들어 올려주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어떤 자리를 공략해야, 어떤 눌림목을 공략해야지 반등 나올 때 큰수익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준비해놔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직도 안 보내신 분 계시면요, 꼭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010-9630-2563 번호로요, 뭐라고요? 우리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대신에 우리라고 남겨주셔서 대응에 대한 부분들 꼭 확인하시는데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요? 구독과 좋아요, 승리라고만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한해서는 전부 다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같은 주말에는 선배님들께서 꼭 내용 공유 받으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수합병 종목과 대응에 대한 부분 전부 다 준비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도 시청해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